자, 이번엔 우리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오차 분석을 갖다가 좀 해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이제 오차 분석을 할 때 얘를 왜 델타 L이랑 델타 R로 저렇게 나눠 가지고 지금 계산을 하고 있는지를 갖다 이해를 하려고 하면은 좀 상황을 갖다 좀 봐야지 되는데요. 우리가 해가 있는 구간이 요 구간이던 이쪽을 이렇게 선택을 해서 나오게 되는 요 구간이든지 간에 어느 쪽이랑 상관하든지 간에 양쪽이 똑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저는 x2부터 xr까지 해서 맥시멈이 나와 있는 그 상황을 예로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놓고 봤었을 때요. 일단 요 x1을 기준으로 봤었을 때 맥시멈 값이 여기에 나오든지 아니면 이 그림처럼 이쪽에 나오든지 이렇게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x2부터 xr 사이에 있어야 되니까. 여기서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지 될게요. 왜 이분법 같은 경우는 그냥 둘로 딱 잘라가지고 즉 오차가 x2랑 xr 사이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갖다가 못할까라는 거에 대한 부분입니다. 앞쪽에 제가 코드를 갖다가 리턴했었을 때는 이렇게 둘을 갖다 잘라가지고 가운데 값으로 하긴 했거든요. 그러면 그때의 오차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보면 됩니다. 오차는. 그런데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여기서 함수값을 항상 계산을 해야 된다라는 단점이 생기거든요. 함수값 계산을 안 하고 재사용을 하는 게 황금 분할의 가장 큰 특징이자 장점이었는데 그걸 오차 계산한답시고 무너뜨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미 구해져 있는 걸로 오차를 계산을 하자라고 생각을 하는 게 지금 델타 L과 델타 R로 나눠가지고 이제 오차가 어떻게 되는지를 계산해보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둘로 나눠가지고 볼 건데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생기게 됐었을 때 오차가 요만큼이겠죠. 요거를 델타 L이라고 할 거고 요쪽 부분에 생기게 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생기게 되는 해가 있었어. 이쪽에 해가 있어서 생기게 되는 게 델타 R 이렇게 놓고서 계산을 할 겁니다. 그럼 일단 델타 L부터 좀 우리가 해보자면은 델타 L은 x1에서 x2를 갖다 뺀 거니까 이거고요. 정에 의해서 x1이라는 녀석은 xl에다 d를 더해준 거. x2는 xr에다 d를 빼준 거죠. 이때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d라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황금 b에다가 xr 빼기 xl 이렇게 되어져 있는 놈이잖아요. 그래서 요 d를 여기에 있는 요 d를 여기다 넣어줍니다. 그대로. 그게 지금 이만큼 그 다음에 이만큼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식을 정리를 했어요. 식 쭉 정리하는 거야 우리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면서 많이 해봤죠. 자, 그걸 가지고서 나온 게 이만큼입니다. 이 얘기는 원래 처음에 있었던 이 녀석에서 이 비율로 줄어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R쪽을 이쪽에 있었을 때 이 거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갖다가 보죠. 자, 저쪽 거리는 XR에서 X1을 빼야 되니까 똑같이 X1은 XL 플러스 D니까 자, 이쪽 이렇게 만들어지고 요 D가 마찬가지로 R 곱하기 XR 마이너스 XL이죠. 그래서 이렇게 돼요. 그리고 이 식을 갖다가 뭐 넣고 빼고 해가지고 정리를 하면 어차피 이거랑 같은 녀석이니까 묶으면 이렇게 나오네요. 자, 이렇게 됐었을 때 2R 빼기 1이랑 1 빼기 R이랑 비교해 보면은 이쪽이 더 작습니다. 이쪽이 더 작고요. 그러니까 이쪽이 더 크죠. 그러니까 작은 쪽을 가지고서 우리가 계산하면 안 되잖아요. 보는 거랑 똑같게 오차가 이쪽이 더 크겠어요? 이쪽이 더 크겠어요? 뻔히 이쪽이 더 크죠. 따라서 큰 쪽의 오차니까 큰 쪽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줄여 나간다고 생각을 하면은 상대 오차율은 이렇게 된다라고 우리가 계산을 하면 됩니다. 여기 XOPT라고 제가 옵티멀이라고 표시를 갖다 하긴 했는데 실제로 계산을 할 때는 옵티멀이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어느 걸 넣는지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기는 하는데요. XR 정도로 넣어주는 게 좀 큰 쪽이요. 큰 쪽으로 넣어주는 게 조금 더 보수적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넣어가지고 계산을 하면 되고 이렇게 계산을 했었을 때 아까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수렴 속도가 1-r 정도 해가지고 나온 수렴 이제 속도가 이제 아까 나왔던 말 것처럼 이제 나오게 된다 정도로 이제 보면 되고요. 이게 오차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네요. 이런 걸 갖다 기준으로 해가지고 적당한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끊어가지고 황금 분할 탐색법을 갖다가 마치면은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구간법의 일종이었었던 황금 분할 탐색법이었었고요. 요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제 그 뉴턴법에 대한 부분, 이건 미분을 갖다가 하는 법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보관법인데 1차 보관이 아니 선형 보관이 아니고요. 2차 보관이라고 이야기하는 방법을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구하게 될 거예요. 둘 다 뉴턴법은 반복법에 좀 가깝고요. 보관법 같은 경우는 애매했었죠. 앞쪽에서 보면 선형 보관이 구간법의 성질에다가 반복법의 성질을 약간 갖고 있는 형태라서 그걸 딱 잘라서 이야기를 갖다가 하긴 어렵지만은 뭐 2차 보관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좀 이야기를 갖다 해보도록 하죠. 오늘도 고생들 많았습니다.